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한반도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에이픽 정상회의 이후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 이걸 계기로 과연 이 문제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이 대통령의 접근법,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좀 우선시하고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그런 시각의 배경 설명과 함께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질문은 이거 같아요. 한반도 문제 해결, 이걸 정말 미국과 중국 손에만 맡겨두는 게 최선인가? 하는 점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구상 그 핵심 내용부터 좀 볼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 계승 의지를 따뜻한 봄날 이렇게 비유하면서 밝혔었죠. 네, 맞아요. 억지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대화와 공전 번영의 길을 열겠다 이런 의지인데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같은 좀 선제적인 조치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네, 선제 조치. 분석의 핵심은 이거예요. 북한은 아무래도 휴전협정의 직접 당사자인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거기서 체제 안정 보장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 미국을 통하려 한다? 네. 그래서 남북 관계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먼저 북미 관계가 풀려야 그 다음에 남북 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선 북미 대화, 후 남북 대화 이런 기조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역할을 그 피스메이커인 미국을 돕는 페이스메이커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군요. 비유는 그럴듯한데 자칫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그냥 내주고 약간 지원 역할에만 머무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휴전협정 당사자 논리는 이게 벌써 70년도 더 된 이야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오래됐죠. 네. 그리고 현재 한국이 실질적인 어떤 안보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다면 북한도 마냥 한국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반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이거죠.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 협정 논리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혹시 역사적으로도 이런 주장을 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실제로 정전협정 직후에는요. 북한이 한국 정부한테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요구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랬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점차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북한이 대화 상대를 미국으로 바꿨다. 이런 분석이죠. 아, 그런 맥락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미봉남 현상 있잖아요. 미국하고는 통하는데 남한은 배제되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고 또 북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시각이 오히려 우리의 입지를 좁힌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당히 좀 아프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정작 중요한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미국 문제만도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 이른바 중국 역할론, 이것도 좀 도마 위에 올랐어요.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최근 중국 고위급 교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죠. 네, 기억납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 반응은 그때 좀 원론적이지 않았나요? 그냥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도였고 사실 핵심인 비핵화는 언급도 안 했고 심지어 중국 정부 발표에는 관련 대화 내용이 아예 빠졌다는 말도 있었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분석 자료들은 이 중국 역할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효용을 다한 철진한 구상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와, 철진한 구상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나 존 볼튼 같은 미국 인사들조차도 중국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인정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서도 북한 문제가 빠졌던 것이 이걸 좀 방증한다는 거고요. 이야, 분석이 상당히 단호하네요. 실효성도 좀 불투명한데 여기에 계속 기대를 거는 게 오히려 중국한테 어떤 협상 카드를 쥐어주거나 해서 우리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살펴본 분석들은 공통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미국과 중국, 이 외부 행위자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역사적 맥락이나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볼 때 과연 한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인지
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단순히 외교 노선 분석을 넘어서 결국은 한반도의 운명, 그리고 우리의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복잡하게 얽힌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참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분석 자료들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가 되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차량의 조수석에 앉으려고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들은 한국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봅니다. 이런 외부 강대국에 대한 의존에서 좀 벗어나서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 한국 스스로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